네. 이 뿌리 채소를 이용해서 탕을 끓여도 맛이 괜찮을까요? 만약에 뿌리 채소 하면은 우엉, 연근 이런 거 쉽게 떠올리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뭐 조림으로 해 드셨을 텐데 네. 탕으로 끓여도 그 식감이 아삭하면서 정말 맛있게 끓일 수 있거든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럼 네. 빨리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자, 먼저 네. 또 고기가 좀 들어가줘야 되니까요. 소고기탕이잖아요. 네, 오늘. 맞아요. 소고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소고기 밑간을 좀 먼저 해볼게요. 네. 자, 볼 하나 주시면 요거 소고기, 불고기 거리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 준비해 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요거는 고춧가루예요. 네. 고춧가루. 그다음에 소고기탕에 고춧가루를 밑간으로 넣네요. 얼큰이니까요. 거기다가 심지어 고추기름이에요. 야. 고추기름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후추 약간 후추 약간. 네. 이렇게 살짝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간장이에요. 간장. 이렇게 해서 먼저 밑간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오. 누가 보면 있잖아요. 네. 이거는 탕에 들어가는 재료가 고기가 아니라 아니- 예, 예. 볶음 양념 같죠? 예, 예. 근데 얼큰할 때 이렇게 청양고추도 좋지만 예. 고추 기름을 이용하면은 좀 더 색다르고 칼칼한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좀 이렇게 밑간을 좀 해주시고요. 네. 고기 밑간을 하시면 보통 어느 정도 두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기본은 한 20분이에요. 오. 기본은 20분인데 시간이 없으면 한 10분 정도는 최소한 있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린내가 날 새가 없겠네요. 매콤한 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누린내는 안 나죠. 예. 네. 자, 여기 앞에 네. 뿌리채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보니까 연근하고 네. 그다음에 요거 우엉. 네. 지난번에 썼던 우엉. 네, 맞아요. 근데 네. 무도 뿌리채소죠. 그렇죠. 무가 좀 들어가줘야 또 시원하죠.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입 크기로 제 입이 좀 큰가요? 저는 이렇게 좀 넉넉하게 써는 게 좋더라고요. 큼지막하게 들어가야 맛있죠, 색이. 네. 그리고 국물을 낼 때는 이렇게 좀 얇게 썰어야지 네. 국물 맛이 더 잘 우러나요. 오. 묵국 끓일 때도 큼직한 것보다는 네. 좀 이렇게 잘게 썰어주는 게 그 비법이기도 한 하거든요. 입 크기지만 얇게 네, 조금 조금 얇게. 얇게 썰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썰어놓고요. 네. 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 한 입 크기로 할 거니까. 이번 이렇게 써네요. 네, 이렇게 반으로 해서 예. 이렇게 썰어볼게요. 이렇게 썰어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보통 동그랗게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보시고. 저 요리 비결에서 연근 네. 요리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요즘은 연근이 굉장히 친숙해요. 맞아요. 그런 말이 좋은데 자주 다뤄보면 친숙해서 잘 해먹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나는 못해 이러지 말고 네. 자주 해보면 훨씬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엉도 네. 썰어주실 건데 네. 이렇게 하면 이 부분 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약간 비슷한 크기로 썰 수 있죠. 사실 지난번 시간에 우엉 요리 했잖아요. 네. 오이랑 같이 해서. 네, 맞아요. 정말 우엉도 정말 맛있게. 근데 첫 경험이 중요한 것 아우, 같아요. 당연하죠. 우엉을 굉장히 맛있게 이제 접했기 때문에 우엉은 이제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먹일 때도 엄마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어렸을 때 맛있게 먹은 건 커서도 잘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맛있게 해주셔야 되는 게 또 부모의 책임이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뿌리 채소들이 준비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양파를 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미나리도 넣을 건데 미나리는 광희 씨가 좀 이렇게 지난번에 맞춰서. 말씀해 주셨죠. 네. 여기 이파리 부분은 그쵸, 훑어내리고. 예. 이렇게 머리 빗듯이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좀 쥐어 뜯어주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준비해 주시고 자, 선생님. 제가 좀 치워드릴게요. 양파 먼저 조금 썰어주세요. 그럴까요? 자, 양파는 이제 뒤에 시든 부분 좀 잘라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송송 썰어주시면 돼요. 적당한 크기로 너무 얇지 않게 그냥 채 썰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미나리는 얼마나 크기로 썰면 될까요? 미나리는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길이 네. 그 정도가 좋아요. 제가 썰어볼까요, 그럼? 네, 썰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요? 네. 이제 칼질하는 속도가 달라요. 괜찮나요, 선생님? 네.
이 미나리는 썰면 썰수록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네. 요거 이제 준비해 주시고. 자, 그럼 밑국물을 한번 내볼까요? 네, 요거 다시마하고요. 네. 표고버섯. 그다음에 이게 이탈리안 고추, 이게 매운 고추라고 흔히 알고 있는 네. 페페론치노예요. 요거를 넣어서 국물을 좀 만들 건데 요걸 넣으면 좀 되게 매콤하거든요. 여기 없을 땐 뭘 넣으면 될까요?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네. 매운 고춧가루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이거는 되게 좀 조금만 넣어도 칼칼한 맛이 나서 네. 자, 육수에다가 표고버섯, 그다음에 다시마 네. 2장 정도, 그다음에 페페론치노 이렇게 해서 오. 끓여주시면 돼요. 페페론치노는 굉장히 밑국물이 되는데 새롭네요, 그렇죠? 네, 아주 몇 개만 넣어도 칼칼한 맛을 내기 때문에요. 오. 국물은 맑은데 칼칼한 맛은 되게 세고 이렇게 하실 때 빨갛게 우러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국물은 깨끗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몇 분 네. 정도 우러내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은근하게 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끓어오르면은 다시마랑 페페론치노는 좀 건져내고요. 버섯은 쓰고요. 네, 버섯은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볼까요? 오. 이렇게 향이 우러나죠. 예. 네. 약간 매콤한 향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아까 썰어놓은 뿌리 채소들 있죠. 네. 이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바로 넣는 거죠? 네. 우엉도 넣고, 무도 넣고, 아, 뜨거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채소들이 잘 우러날 수 있게 푹 끓여주시면 돼요. 섞어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뿌리채소에서 맛있는 맛이 나오겠죠? 그럼요. 우러나면서 되게 향긋하면서도 네. 그리고 뿌리 채소들은 식감들이 되게 좋아요. 그럼요. 그래서 다 끓어도 아삭한 맛이 살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색다르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 이렇게 뿌리채소들이 딱 들어가니까 그냥 약간 보양식 느낌 나네요. 맞아요. 고기도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끓을 동안 우리 참외 겉절이 썰어서 볼까요?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이 뿌리채소 소고기탕도 굉장히 새롭지만 네. 참외 겉절이도 새로워요. 네, 새로우시죠? 근데 선생님 재료가 이 참외하고 네. 이 파프리카랑 네. 이게 끝이에요? 네, 좀 간단해요. 양념장만 좀 잘 만들어 놓으면은 네. 소스만 만들어 놓으면은 겉절이 양념은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참외 겉절이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참외를 좀 썰어서 준비할 건데요. 선생님 여름에 참외가 제철인가요? 요즘에 한참 나왔을 거예요. 요즘에 맛있잖아요. 제가 사실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는데 맛있었죠? 볼 하나 주시면 여기 속은 좀 걷어낼 거예요. 이 맛있는 거를 원래 이게 맛있긴 해요. 네. 근데 오늘은 겉절이를 할 거라서 맛있지만 오늘은 좀 포기를 하고요. 요게 약간 꿀 모양 같지 않아요? 꿀?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송송 채 썰어 줄 거예요. 엄마가 이 참외 겉절이 많이 담기셨으면 좋겠어요. 저 요 씨를 좋아해서. 맞아요. 요거 빼먹고 빼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저는 다 먹거든요. 이렇게 해서 납작납작 썰어주세요. 납작하게. 네. 선생님.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다른 겉절이 재료도 많은데 참외로 겉절을 하시게 된 거예요? 참외가 제철이잖아요. 저는 제철 채소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제철에 나오는 걸 해서 먹는 게 가격도 저렴해요. 이건 파프리카예요, 선생님. 네, 파프리카도 마저 썰어볼까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씨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부분은 살짝만 잘라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씨 있는 부분을 빼기가 되게 좋아요. 네. 눌러서 이렇게 해서 빼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끝에도 한번 잘라서 네. 이 속도. 선생님, 파프리카에는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과일처럼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씨는 털어내주시고 네. 그다음에 반 정도 잘라서 참외도 얄팍얄팍하게 썰었으니까 네. 얘도 이렇게 미끄러운 거는 안쪽으로 써신다고 썰어야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파프리카 향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참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쉽게 그냥 이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입에 넣으면은 그냥 입안이 시원해요, 이것도. 선생님, 네. 이제 바로 양념 만들어서 묻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외를 살짝 절여주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겉절이는 바로 양념 묻혀서 바로 먹는데. 그런데 네. 보통 겉절이도 그냥 묻히는 것 같지만 네. 배추 겉절이나 이런 것들은 살짝 절여서 쓰거든요. 참외도 물이 너무 생길지 모르니까 네.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살짝만 절여줄게요. 그러면 네. 참외를 좀 더해서 네. 한번 절여볼게요. 네.
절일 때 소금으로 보통 절이죠. 네. 소금 뿌려주시고요. 요대로 두면은 요 소금 묻은 데만 네. 자려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을 조금만 떠주시겠어요? 네. 물을 살짝만, 몇 스푼만. 네. 이렇게 해서 물 한 반 컵 정도 해서 네. 소금물을 만들어서 절여 놓으면 골고루 잘 절여져요. 이렇게 얼마나 절이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절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수분이 빠져요. 네. 자, 이렇게 절여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물이. 그쵸. 물이 좀 많이 나왔죠? 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살짝 절여져서 네. 물이 좀 나왔고 한번 요거를 비벼볼까요, 선생님? 네. 한번 좀 짜주는 게 좋아요. 이 정도로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짤 때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네, 맞아요.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예. 살짝 짜주시면 돼요. 한꺼번에 많으니까 네. 덜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양만큼만 짜주면 되겠죠. 이 정도만 짜줘도 네. 여자 힘으로는 괜찮아요. 자, 이렇게 짜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참외 겉절이는 기대가 되는 게 네. 매콤함 속에 그 향긋함이 또 남아있을 것 같았어. 달큰함도 남아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참외를 후식으로 과일만 드시지 말고 맞아요. 요즘에는 과일을 같이 밥에 먹거나 네. 과일을 먼저 먹거나 하는 그런 식단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 참외를 절이고 네. 물기까지 쫙 짜봤고요. 네. 그다음에 양념장을 만들어야죠. 네. 겉절이니까 고춧가루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간장. 네. 이거는 액젓. 네.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요. 네. 요거 올리고당. 올리고당 들어가요? 네. 설탕 대신 올리고당 좀 음.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식초. 네. 오, 겉절이 식초 들어가나요? 네. 새콤하게. 네. 그 다음에 고춧깨.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다 넣어주셔도 돼요. 재료는 뭐 어렵지 않네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고. 자, 양념이 이렇게 됐으면 네. 이 고춧가루가 좀 불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아요. 오, 고춧가루 좀 불려야 되나요? 왜냐하면 고춧가루가 물에 들어가면 이제 좀 부풀어 오르거든요. 네네. 그럴 때까지 살짝 숙성한다는 기분으로 예. 살짝 불릴 때까지 잠깐 놔두면 좋고요. 자, 고춧가루 좀. 자, 그럼 고춧가루가 부는 동안 네. 저희는 탕을 완성시켜야겠죠? 네, 맞아요. 지금 보면은 프레시소가 맛있게 익었잖아요. 네. 소고기는 이제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면 되니까 네. 여기다가 고기를 넣어줄게요. 야, 이 뿌리채소에서 맛있는 맛들이 잘 나왔겠어요, 선생님. 네, 좀 근사한 맛이 될 거예요. 네. 색깔은 뭐 그래도 맛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기가 익을 동안 네. 한 번 더 끓여줄게요. 한 스푼 끓여볼게요. 네. 자, 선생님. 네. 이제 고춧가루가 많이 불었을 테니까. 네. 이제 묻혀볼까요, 한번? 네, 묻혀야죠. 여기다가 네. 아까 우리가 썰어놓은 파프리카 네. 같이 담아주셔도 돼요. 이건 같은 채소밖에 없으니까 같이 네. 묻혀도 돼요. 만약에 여기 뭐 새우나 이런 다른 게 들어가면 네. 먼저 간이 잘 안 배는 걸 먼저 넣겠지만 이거는 같이 넣어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양념장 넣어주시고 고춧가루가 잘 불었는데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한번 묻혀볼게요. 아, 매콤함과 이 상콤함이 어떻게 섞일지 너무 기대가 네. 되는데요. 저는 이제 밥 먹을 때 과일을 같이 먹어버리는 약간 그런 식단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후식으로 먹는 것보다 밥 먹을 때 같이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예, 반찬도 사실 되고. 왜 피자 먹을 때도 하와이안 피자라고 왜 파인애플하고 과일이 네. 올라가서 이렇게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김치에도 이렇게 겉절이도 이렇게 과일로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따로 과일을 안 먹어도 네. 영양소도 챙기고 그리고 배도 쉽게 불러오고. 무엇보다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있겠죠, 선생님? 그럼요. 맛있어요. 야, 제철인 참외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겉절이를 만들고요. 네, 다 됐네요. 자, 완성도시 가져볼게요. 네. 네, 한번 담아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또 제법 겉절이 향이 나요. 겉절이 향이 나죠. 겉절이죠, 선생님. 네. 까나리 액젓도 들어가고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은 이 달큰한 맛을 씹을 때 달큰한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럼요. 꼭꼭 씹으면 달큰한 맛이 나겠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네. 참외 대변신 참외 겉절이가 완성됐고요. 네. 저희는 이어서 뿌리채소 소고기탕 완성시켜볼게요. 네, 아마 맛있게 끓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뚜껑 열어볼게요. 이제 고기가 익었겠죠? 아마도요. 야, 자,
다 바로 맛있게 소리가 나왔어요, 끓여지고. 선생님. 네네. 지금 이째로 먹어도 맛있겠는데 네, 더 소금- 맛있게 먹으려면 그렇죠. 아까 우리가 썰어놓은 채소 있죠? 네. 지금 보면은 고기가 맛있게 다 익었으니까. 무슨 샤브샤브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여기다가 미나리 듬뿍 넣어주고요. 향긋한 미나리 넣고요. 그다음에 네. 양파도 넣어주시고 자. 청양고추 썰어놓은 네. 거 넣어주시고 대파 넣어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고추, 청양고추. 대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다 야채가 됐으니까 넣고 불을 끄고 내가면 되죠. 오. 미나리는 너무 많이 자 이렇게 끄고 지금? 내가면 됩니다. 요게 푸짐하기도 한데 네. 참 건강에도 좋거든요. 뿌리채소는 쉽게 잘 많이 먹어지지 않는데 그럼요. 탕후루 하면은 좀 넉넉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연근하고 우엉을 탕으로 넣어서 먹을 줄이야. 그렇죠. 반찬으로 한두 개는 드실 수 있지만 예. 이렇게는 잘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고기랑 같이 야, 고기 푸짐하네요, 선생님. 고기뿐만 아니라 그냥 채소, 뿌리 채소랑 그냥 네. 항채소가 푸짐하게 그냥 이거 푸는데 제가 침이 나오죠? 버섯도. 네. 표고버섯은 참 국물 낼 때 좋은데 예. 그냥 끓는 물에 넣어도 되지만 하루 전날 이렇게 우려놨다가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야. 자, 선생님. 네. 이 뿌리 채소는 씻는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매력 만점 얼큰한 뿌리 채소 소고기탕이 완성됐습니다. 우!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맛깔나는 참외 겉절이 더 아삭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참외를 양념에 바로 무치려는데 잠깐! 참외는 소금물에 미리 절이는 게 키포인트. 그런 다음 물기를 꾹 짜주면 수분이 적당히 빠지고 아삭한 식감은 제대로 살아난다는 사실. 매콤한 양념에 쓱쓱 버무려주면 참외 겉절이가 뚝딱. 입맛 사로잡는 색다른 맛. 참외 겉절이로 별미밥상을 차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